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부산의 한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아 동민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무사히 첫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동민이는 돌잡이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실타래를 집어 주변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부산 남구 소화영아제활원에서는 동민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민이는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던 엄마가 자국으로 출국해버리면서 출생신고도 못한 채 병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화원에 옮겨져 돌봄을 받아온 동민이는 1kg대에서 어느덧 6kg 넘게 성장하는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돌을 맞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과 청력, 신장이 좋지 않은 데다 섭식도 불가능해 지난달 위수술까지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건강을 차츰 회복하고 있습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에서 동민이가 선택한 건 바로 실타래. 실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만큼 모두가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호자들은 귀하게 맞은 첫 생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소화영아제활원 황석자 원장입니다.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체중도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동민이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인 만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여전히 법적으로는 세상에 없는 아이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CBS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살 청년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연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합니다. 사고가 난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살 이진영 군이 추락해 숨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50대 화물기사 A씨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고용관계와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이군이 투입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형태로 진행돼 시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소방공사 업체의 작업이나 안전조치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 관계자입니다.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소방공사는 저희하고 다른 공정의 같은 지위의 도급사이기 때문에 작업 지시, 안전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의 미흡한 안전조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약상 분리발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도 따져볼 지점입니다. 일터에서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된 만큼 업체의 책임감 있는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윤일현 부산시의원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여당 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부산시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열리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입니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좀 치중을 해가지고 금정구 자체를 좀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치중할 생각입니다. 삼선 금정구 의원 출신인 그는 제9대 부산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해 후반기 교육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금정구 지역 이해도가 높고 적을 만들지 않는 온화한 성품이 강점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선 전직 부산시의원이나 고위공무원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직 시의원의 출마 선언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이제 관건은 또 다른 금정구 시의원인 이준호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대중인지도를 가진 데다 백종원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고 본인 역시 최근까지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다만 이 의원까지 출마에 나선다면 부산시의회 여당 의석이 2석이나 사라지기 때문에 윤 의원의 출마 선언은 사실상 교통정리가 이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모레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에 국내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개장됩니다. 특히 이번 센터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항과 롱비치 LB항의 국내 기업들의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10시에 개장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2대 수출국이자 부산항의 두 번째 교역국가로 LA LB항은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항구입니다. 이번 물류센터 개장은 미국 내 물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시중보다 10%에서 15%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구자림 글로벌 사업단장입니다. 대미 교역량이나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진출을 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LA항 배후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총 8,514제곱미터의 창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원 화물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냉동 냉장 화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산항과 연계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물류센터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15조 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B&K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 지역 중소상공인 단체가 부산시의 심의 기준이 시중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등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 규모가 큰 대형 시중은행들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산시 심의 기준은 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형 자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방관하는 것은 지역금융을 몰락시키는 것으로 공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연제구에 출마한 노정현 후보를 위헌정당, 내란선동정당,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인 것처럼 현수막에 묘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9.5도, 습도는 61%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